자, 우리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시험부터는 셀을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지?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으로 하고,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 이번 주 금요일날 학원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문제는 총 20문제고 50분 해서 예계설치 선생님 학기 초부터 5번의 시험을 보고 5번의 시험을 봐서 그걸 가지고 3월달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이후에 배정할 때 그 점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할 거기 때문에 테스트에도 대충 보면 뭐 점수 안 좋으니까 낮은 반에 갈 거고, 잘 보면 그걸 가지고 선행이랑 상관없이 갈 거야. 선행을 아무리 많이 나갔어도 점수 안 좋으면 낮은 반에 갈 거고, 선행을 안 나가서 점수가 좋으면 높은 반에 가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 거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선생님 시험 이번 주 금요일에 볼 걸 잠깐 봤는데 2차 함수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복습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거는 그러면 수요일 날부터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일단 진도를 좀 나가보자.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단어는 중단어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고차 방정식. 그래서 3차랑 4차 정도까지만 배워. 여기까지 우리 오늘 공부할 거야. 고차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부하게 되는 게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에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부하게 되는 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나오는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미지수랑 식의 개수가 여러 개 뽑는다고 하자. 연립방정식이면 미지수하고 식의 개수가 똑같은 것들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러.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생각을 해보면, ax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c 프라임이라고 해서 미지수가 x하고 y 두 개고 그 다음에 식이 두 개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은 경우에 우리 걔를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저 부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여기 나오는 이 부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는 이유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특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인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x 플러스 y는 7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을 준 다음에 이거의 해를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쟤는 해의 개수가 실수의 개수만큼 있어. 무한히 많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x에다 루트를 집어넣으면 y는 7 마이너스 루트가 될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면 y 값은 17이 될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쟤를 만약에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쟤에 대해서 채점을 할 수가 없단 말인 거지. 답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저기 보면 미지수가 몇 개? 저 식의 미지수가 몇 개? x하고 y 두 개, 식은 한 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은 케이스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걔는 좀 이따 천천히 하게 되고, 그러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저 3차하고 4차에서 오늘 공부하게 될 건데, 3차 방정식을 공부하고 그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다 알면, 얘는 3차 이상의 모든 홀수 차수, 5차, 7차, 199차, 2001차, 뭐가 됐든 아무튼 간에 홀수 차수 방정식이랑 다 똑같은 성질을 가져. 해의 개수만 달라지는 것 뿐이야. 그럼 마찬가지 4차 방정식도 4차 방정식을 풀 줄 알고 걔네들에 대한 특성을 알게 되면 모든 짝수 차수, 6차, 8차, 100차, 만차, 아무튼 모든 짝수 차수 방정식의 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3차하고 4차만 공부할 줄 알면, 물론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그보다 더 높은 차수는 잘 안 나와. 3차하고 4차에서만 나오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모든 차수의 방정식은 저 3차하고 4차랑 똑같은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저 3차와 4차에 대해서 즉 고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자, 고차 방정식. 생각해보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a가 0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경우, 얘를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뭐 ax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cx 제곱 dx 플러스 2는 0. 여기서 마찬가지 a가 0이 아닌 케이스는 아마도 4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겠지. 그지?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근해 공식이라는 걸 써서 근해를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3차나 4차는 근해 공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무조건 얘는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는 해를 구해야 되겠다. 즉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인수분해를 못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함수 문제에서 힘들어져. 아니, 수학 문제에서. 인수분해가 모든 수학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공부를 해볼게.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a는 0이 아니고 a, b, c, d가 모두 실수.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잠깐만. 2차 방정식에서 맞자. 자,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은 0에서 p가 0이 아니고 p, q, r이 모조리 다 실수라고 된다면, 이거 이면 이거 2고, 그 다음에 x 값이 예를 들어서 뭐 n 플러스 루트 n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거 2면 다른 근은 뭐였지? 얘가 자 지금 이렇게 실수 근을 가져. 아 미안해. 조금 실수했어. n 플러스 루트 n이 아니고 n 플러스 ni야. 자, n 플러스 ni이면 다른 한글은 뭐였어? m 마이너스 ni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지, 그치?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개수가 실수 개수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되면 이 허근은 항상 이렇게 같이 켤레근으로 해서 두 개씩 같이 붙어 다녔단 말이야. 한 개만 복수근, 이 허근을 한 개만 갖는 케이스는 없었어. 맞지? 판별식을 생각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단 말이야. 맞지? 따라서 지금 그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왜 하냐면, 여기 나오는 요 3차 방정식도 만약에 허근을 갖게 된다면 허근은 무조건 짝수의 존재함. 자, 그럼 떠올려보자. 3차 방정식이야. 그럼 근이 얘는 무조건 몇 개니? 3개가 되지. 근데 허근이 무조건 몇 개씩 갖는다고? 짝수 개씩 갖는다고. 그럼 허근이 제일 많은 몇 개야? 2개일 거란 말이야. 그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근은 1개 이상 존재하게 되는 게 저 3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실근이 1개 이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무조건 실근이 한 개 이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인 거냐면 여기에 지금 3차 방정식이 있어. 이 3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 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내가? 뭐 가지고 푼다고? 인수분해 가지고 푼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1차식 곱하기 2차식은 0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돼 있어. 이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무조건 실근 하나를 무조건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가 실근을 가질지 허근을 가질지에 따라서 근의 종류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3차식에서 이렇게 1차식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수정리 후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우리는 저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두 개의 3차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자 x3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는 이런 3차 방정식을 풀어볼게. 자, x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0되는 저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보고 싶어. x에 뭐 대입하냐? 여기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된다. 오케이? 그럼 잘 봐봐. 둘집합가지고 1, 6, 11, 6 한 다음에 걔를 마이너스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했어.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된대.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맞지?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인수분해가 또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x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풀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한번 볼게.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래.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공식 알고 있으면 바로 인수분해 되긴 하겠지만 혹시 인수분해 공식 모른다면 자, x에다 뭐 대입하면 저거 0 되니? 2 대입하면 0 되는 게 바로 보이지. 그지? 그래서 1, 0, 0, 마이너스 8 가지고 또 조립제법을 해본 거야. 그럼 얘가 1, 2, 2, 4, 4, 8, 0 이렇게 돼서 얘가 x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쟤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쟤는 근의 공식까지 풀어야 돼. 그러면 x 값을 써보게 되면 2 해놓고 얘를 근의 공식 쓰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문제가 3차 방정식이 딱 나왔을 때 여기 나온 이 3차 방정식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무조건 1차식 곱하기 2차식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이 1차식에 의해서 일단 실근하는 무조건 가질 거고 여기 나오는 이 2차식이 어떤 해를 갖느냐에 따라서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 얘는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이렇게 갖게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런 거니까 3차 방정식은 일단 무조건 뭐부터 해라? 무조건 인수분해부터 해야 된다. 근데 인수분해 하는데 무조건 얘가 1차로 나오게끔 되어 있다. 선생님은 좀 쉽게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분수 나오고 2분의 1 같은 게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 조금 복잡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수정리에서
f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0 되는 이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내가 뭐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놓은 상태에서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얘네들이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의 후보야. 저거 이외에 다른 값은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어, 그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기서 6이야. 6의 약수 1, 2, 3, 6 있잖아, 그지? 1, 2, 3, 6을 제외하고 여기다 4나 5 이런 건 여기다 넣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는 무조건 0이 안 되게.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5를 줘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6의 약수가 1, 2, 3, 6인 거니까 그리고 다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해서 집어넣어 봐야 0이 될 수 있는 무언가 가능성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3차 방정식이었는데 이번엔 4차 방정식을 해볼게. 자 ax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세제곱 cx 제곱 dx 플러스 2는 0 마찬가지 a는 0이 아니야. 그리고 a, b, c, d, e 실수라고 하자.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지. 허그는 무조건 어떻게 존재한다고? 개수가 실수냐? 짝수계도 존재한다고 했었어, 그지? 짝수식 존재한다고 했단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저 4차 방정식은 허근이 제일 많으면 몇 개까지 가능해? 얘는 4개까지 가능해. 얘는 다시 말하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야. 그런 상태에서 여기 나오는 이 2차식들이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다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허근, 실근 허근, 중근, 뭐 실근 중근, 허근 중근 뭐 다 가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좀 더 많아지는 것 뿐이야.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런데 이 짝수계수 즉 4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들이 있어. 특이한 4차 방정식인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인수분해에서 했었어. 보기차식. 얘는 뭐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는 0 이렇게 짝수 차수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 선생님이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생김새가 ax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여기서 1차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돼서 bx 그럼 플러스 a는 0 이렇게 생겨.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플러스로 부호가 똑같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고 여기 플러스인데 밑에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그때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녀석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특이한 케이스들이 이렇게 두개 3차 방정식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근데 4차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좀 특이한 형태의 4차 방정식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 뭐 이 정도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 교재로 따졌을 때 154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거고요. 여기다가는 이 보기차식이나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 쟤네들은 선생님이 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
오케이? 됐니 얘들아? 야 아침에 무슨 부모님하고 다 싸우고 왔어? 수찬아 아침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뭐라고? 졸리다고? 너 몇 시에 일어났는데? 12시. 어제 몇 시에 자고? 네, 2, 3시에 잤어. 충분히 잠만큼 잤구만. 시우는 기분 안 좋아? 아니요. 어?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뭐라고? 아, 나 이거 진짜 졸리다고? 원진, 선진, 순진, 선진이. 선진이 표정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수빈아, 뭔가 머리가 바뀐 것 같은데. 오늘 고데기 했나? 어디 끝나고 어디 데이트가? 네, 그건 아닌데 학원도 또 가야 되고 학원 또 끝나고 가족들이랑 어디 가서 아, 가끔 어디 가기로 했어? 갑자기 얼굴까지 빨개지고 그래. 아, 주목받는 게 창피해? 어디 갔는데 고데기까지 했어? 아니 가족 때문에 외식한 아, 외식을 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조용한 재즈 선율이 나오게 칼질하는 그런 데 가나? 네. 와. 형아 오늘 뭔 일 있어? 뭔 일 없어? 네. 확실하지?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조금 넘겨서 165, 166페이지까지 설명하고 문제를 좀 볼게. 동그라미 몇 번을 차르니? 동그라미 그냥 2번인가? 자, 3차 방정식의 근거에서의 관계 이렇게 있어. 자, 3차 방정식의 근거에서 관계는 이런 거야.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그리고 이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이 2차 방정식 때 얘기했었는데 저기 나오는 저 식을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근이 뭐고? 알파랑 베타랑 감마고 또 뭐? 최고차항의 즉 x 세제곱의 계수가 a인 3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고 x 세제곱의 계수가 a인 3차 방정식. 그 녀석을 식으로 바꾸면 자, 알파, 베타와 감마가 근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라고 이렇게 쓰면 쟤는 알파, 베타, 감마가 세 근인 3차 방정식이야. 근데 이 녀석은 전개하면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1이란 말이야. 근데 x를 계속 뭘 했으니까 a를 했으니까 앞에다 이렇게 a를 곱해주자 이런 뜻인 거지. 그런 상태에서 얘를 전개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곱셈공식 배울 때 3개짜리 곱셈공식 배웠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전개하게 되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플러스 a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전개가 돼. 이렇게 하고 나면 얘랑은 완벽하게 똑같은 3차 방정식이야. 개수까지 완벽하게 똑같아.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다 똑같은 거니까 이만큼을 데려다가
B라고 읽어도 돼요. 이만큼을 데려다가 C라고 읽고 이만큼을 데려다가 D라고 읽어도 괜찮겠지. 맞지? 왜냐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B랑 똑같고 C랑 똑같고 D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녀석을 가지고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라는 녀석은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나와. 잠깐만 선생님 좀 급한 전화라서 잠깐만 끊고 갈게. 깜짝이야. 올려라. 미안. 자, 그래서 근거 계산계 보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A분의 C 세 개 다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또 나와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할 때 얘기했다시피 모든 근의 역수의 합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얘는 상수항분의 1창의 개수에다가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 된다고 했었어. 쟤는 모든 차수 동일이야. 자, 이렇게 된 게 일단 근거계수의 관계인 건데 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3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할 때도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이 3차 방정식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 시작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해놓고 이 녀석의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야. 그랬을 때 만약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세 근인 3차 방정식을 찾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할 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새로운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미지수 바뀐 거야. 그래서 저 녀석을 y라고 하는 미지수를 갖는 방정식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알파, 베타, 감마라는 녀석이 다 x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y 대신에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을 거란 뜻이야. 그치? x에 넣을 수 있는 게 알파, 베타, 감마였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정식은 x에 관한 방정식인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중간을 빼놓고 y는 x 플러스 1을 가지고 식을 x는으로 바꾸게 되면 y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게 되지. 맞지? 그런 상태에서 여기 나오는 x 자리에 y-를 싹 갖다가 집어넣고 전개하면 a에 y-1의 세제곱, b에 y-1의 제곱, c에 y-1 플러스 d는 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맞지?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의 해가 이거 화살표 안 되겠다.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의 정체가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인 그런 3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세 근인 3차 방정식을 구하라면 3차에서 안 나와. 얘는 보통 2차 방정식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왜 했냐면 사실은 얘를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을 그대로 해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이런 3차 방정식을 찾자 이런 뜻이야.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y라고 하는 미지수를 갖는 방정식이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 y라는 녀석은 다시 말해서 x분의 1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거란 얘기야. 맞지? 그러면 우리 또 알고 있는 게 x에 관한 방정식인 거니까 이 여기라는 요 녀석을 x는으로 바꿔주게 되면 얘가 y분의 1 이렇게 돼. 그래서 x자리에다가 y분의 1을 싹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a 곱하기 y분의 1의 세제곱, b 곱하기 y분의 1의 제곱, c 곱하기 y분의 1 플러스 d는 0 이렇게 돼. 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는 지금 3차 방정식이라 말할 수 있나? 미지수가 y인데 y 세제곱 분의 1이라서 y 세제곱 3차가 나오긴 나오지만 걔가 지금 분모에 있는 거잖아.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배웠지만 그런 녀석을 마이너스 3차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냥 3차가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을 3차로 바꿔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양변에 y 세제곱을 곱해. 그리고 난 뒤에 걔를 그냥 다시 x에 대한 걸로 바꿔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답은 cx의 세제곱 그 다음에 bx의 제곱 뭐래? 미안해. 다시 d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이 녀석이 답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결과만 외우셔도 돼. 잘 봐.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서 원래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래 근을 역수치해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찾아! 라고 하면 개수가 D, C, B, A라고 거꾸로 나오게 되는 이런 3차 방정식의 근은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의 근들을 싹 다 역수치하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잘 봐. 아까 선생님이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6은 0에서 이 x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었잖아. 맞지? 그런데 얘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얘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만약에 3차 방정식을 찾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요 그 개수를 그냥 거꾸로 6부터 시작해서 6x 세제곱 11x 제곱 6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근인 3차 방정식이야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됐나? 오케이? 그런 거니까 이 중간 과정 모른다 해도 그 결과를 외워. 근이 역수가 됐어? 그럼 개수는 순서 거꾸로. 오케이?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그런 3차 방정식을 찾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방법으로 y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 돼서 걔가 마이너스 x분의 1이 됐고 이 녀석을 x는으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녀석을 또 데려다가 처음에 주어진 이 방정식한테 대입하는 거야. 그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y 세제곱분의 a 더하기 y 제곱분의 b 빼기 y분의 c 더하기 d는 0 이렇게 돼. 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맞아? 나 뭐 계산 잘못했니? 왜 표현들이 왜안 줘? 쟤들은? 뭐 틀렸어? 어떻게 표정 중에 내가 틀린 것처럼 그런 표정을 야, 좀 이렇게 웃어봐 이렇게 눈웃음 얼굴을 안 보니 입은 안 보이니까 이게 웃어봐. 아이고 분위기 왜 이래? 어? 자 그런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y 세제곱 만약에 똑같이 곱하게 되면 그래서 또 x 바꾼다잉. dx 세제곱 마이너스 c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해서 개수가 뿔만 이렇게 교차로 나오게 바뀌는 게 지금 근이 역수 취한 상태에서 마이너스까지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원래대로라면 홀수 차수의 개수의 부호가 바뀌어주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서 그냥 양변에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꼴보기 싫어갖고 여기다가 그냥 y 세제곱만 곱하게 되면 홀수 차수가 플러스가 되면 짝수 차수가 마이너스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오케이? 보통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바꾸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근도 역수, 근데 부호가 싹 다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뜻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얘 두 번째 거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아예 그냥 외워놔서 그냥 계산할 거 없이 바로바로 그냥 문제 나왔을 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야. 되셨나?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그냥 고차 방정식의 근격에서의 관계야. 4차부터는 이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굳이 다 하지 말고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뜻인 거지. 그런 다음에 얘는 잘 봐. 자 ax의 n제곱 플러스 bx의 n-1제곱 플러스 cx의 n-2제곱 플러스 바바바 해서 dx 플러스 2는 0 a가 0이 아니래. 자 이거 몇 차 방정식이니? 선생님 너 지금 몇 차 방정식 써놨어? n차 방정식 써놨지? 그럼 n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n개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n개를 자 x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 해서 알파 n까지 이렇게 총 n개의 근을 갖는 n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딱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해. 모든 근의 합. 그럼 모든 근의 합이 알파 1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바바바 해서 알파 n까지. 얘는 무조건 최고 차의 개수 a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모든 근의 합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근의 곱이야. 자, 알파 1 곱하기 알파 2 곱하기 바바바 해서 알파의 n까지. 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였지? 두 개의 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고 베타야. 그랬을 때 두 분의 곱이 근거계산 관계에서 뭐 했어? a분의 c였었단 말이야. 그 다음 잘 봐. 좀 전에 했던 3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곱은 뭐야? 마이너스 a 이거 뭐니 이거? D가 쓴 거구나. 나 왜 간말 써놨나 했네. 내 글씨 내가 못 알아보고 이러면 안 간대. 자, 마이너스 a분의 D라 써놨지. 즉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근데 2차일 때는 아까 보니까 플러스였었고 앞에 3차니까 얘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붙었지. 그래서 얘는 어떤 때는 플러스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붙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은 여기서 사이는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붙어. n이 작으면 플러스, 홀수면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 a분의 상수항 2 이렇게 갖다 쓰는 게 모든 근의 곱이다. 이렇게 나와주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고차방 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제 올해가 2023년인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 자, x의 2023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2023차 방정식이 있어. 이 녀석의 근을 알파1, 알파2 해서 알파의 2023까지 하자. 자, 근데 문제에서 물은 건 이런 걸 물었어. 알파1에 2023제곱 더하기 알파2에 2023제곱 더하기 바바바 해서 알파 2023에 2023제곱의 값이 얼마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저 기출문제예요. 시험이 얼마 나와? 답. 답이요? 네. 표정 얼마 나와? 0. 야, 막 찍지 말고. 지성 얼마? 마이너스 2023분의 2020. 마이너스 2023분의 얼마? 2020. 2022? 지후에 얼마 나와? 모르겠어. 선진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수빈아? 수찬아? 마이너스. 자, 잘 들어. 이거 되게 쉬워. 알겠지? 야, 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가장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근이라는 녀석의 의미가 뭐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그 값들을 근이라고 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잘 봐봐. 알파 1이라는 녀석이 근인 거니까 대입하면 알파 1의 2023제곱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1은 0이라고 써도 되지. 맞나? 자, 그럼 잘 봐봐. 이렇게 했더니 알파 1의 2023제곱은 얼마야? 얼마야? 알파 마이너스. 그래, 알파 마이너스 1이야. 그냥 이정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알파 2의 2023제곱은 얼마겠니? 알파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알파의 2023이고 걔를 2023제곱한 녀석은 알파의 2023 빼기 1이라고 써도 괜찮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얘네들을 다 좌변에 있는 이 녀석들을 다 더하라는 녀석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이야. 그럼 그 녀석은 우변을 다 더한 거하고 똑같겠지. 그지? 아, 따라서 알파 1의 2023제곱부터 시작해서 알파 2023의 2023제곱까지의 합은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마마마 해서 알파의 2023까지 더한 데에다가 마이너스 1이 몇 번 나와? 2023번 나와서 마이너스 2023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들한테 잘 봐. 이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이 얼마야? 모든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맞아? 형아 맞아? 모든 근의 합. 이 녀석이 뭐? 얘들 다 더할 거야. 얼마야? 자, 선생님 좀
좀 전에 모든 근의 합은 최고차의 개수 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에다 마이너스 붙인다고 했었지. 맞지? 그러면 사실 여기에 플러스 0 곱하기 x의 2022제곱이 숨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 맞아? 따라서 1분의 0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모든 근의 합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최고차 그 다음 차가 아니라 무조건 2023차가 최고야? 그럼 2022차의 개수 데려다가 그걸 가지고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잘 봐봐. 모든 근의 합이 얼마라고? 얘들아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되게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잘 봐. 모든 근의 합은 무조건 최고차의 개수 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 가지고 분수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자고 했단 말이야. 자 최고차의 개수 얼마야? 그 다음 차수의 개수는 얼마야? 그럼 1분의 0이면 얼마야?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얼마야?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이 얼마라고? 0이라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023이 답이더라 이렇게 풀리는 문제야. 얘가 2015년에 나왔으면 제가 x 2015제곱 작년에 나왔으면 2022제곱 그 차이 말고는 똑같이 이렇게 생긴 문제를 출제가 됐던 거라고 내신에서. 오케이? 이거 모의고사 출제 문제 아니고 내신 출제 문제야. 자 여기까지가 3차 방정식의 풀이와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까지 얘기를 한 거야. 아직 설명이 다 끝난 거 아니고 9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볼게. 교재를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 156페이지 한번 가보자. 자, 필수 1번부터 보도록 할게. 자, 다음 방정식 푸시오라고 돼 있고 지금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하나는 3차고 하나는 4차라고 돼 있단 말이야. 선생님 그래서 4차 하나 보도록 하자니. 지금 보니까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래서 바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봤어. 그랬더니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6, 0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까지를 식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나온 요 녀석이 x 플러스 1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근데 얘가 3차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3차면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또 보니까 아 x를 2 대입하면 또 0 되네. 그래서 1, 2, 2, 4, 3, 6, 0 이렇게 돼. 아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요 녀석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여기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아 그래서 x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2 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형부터 쓰게 되면 마이너스 1 홀마 루트 2i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됐죠? 오케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냥 인수 정리만 잘 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리는 거니까. 자, 필수 예제 2번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얘는 첫 번째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문제 보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2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0은 0. 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아예.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나는 여기라는 얘를 통째로 A를 하자. 선생님, x제곱 플러스 4x가 지금 똑같은데요? 맞아. 근데 얘를 A로 보면 얘는 A 플러스 5의 제곱도 전개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얘를 뭐라 쓸 거야? A 마이너스 5라 쓰자. 그럼 얘가 좀 더 계산이 간단해진다는 뜻이야. 아, 그러면 얘가 A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60 마이너스 40인 거니까 플러스 20은 0.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0까지도 되지. 그래서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에서 2 뺐으니까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에서 10 뺐으니까 마이너스 5. 얘는 인수분해 돼? 얘는 인수분해 돼? 둘 다 각각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해서 써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저 2차식 인수분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필수제 3번으로. 자, 얘는 간단하니까 일단 둘 다 풀어볼게. 자,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는 0. 아, 보기차식에 관한 문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보기차식에 관한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치환이야. 즉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그럼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얘 인수분해 되나? 2차식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얘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은 0이야. 아, t의 정체가 x제곱에서 갖다 집어넣게 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서 뿔마 2랑 뿔마 i라는 녀석을 근으로 만든 그런 보기차식에 관한 4차 방정식인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지?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의 경우가 이제 얘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야. 봐봐.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0이래. 얘를 좀 전이랑 똑같이 1번처럼 x제곱을 t로 치환해보면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이야.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치환하는 문제가 아니란 뜻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얘는 식변형이야. 자, 이렇게 바꿔볼게.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은 0이라고 써도 똑같나? 주어진 문제가 똑같은 거지 지금. x제곱했던 걸 2x제곱 빼기 x제곱으로 바꾼 거야. 야, 그랬더니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이라 쓸 수 있잖아. 뭐가 보여? 합차가 보이지? 아, 따라서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2차식 곱하기 2차식 인수가 됐고 얘는 이거 근해공식 해도 허근 이거 근해공식 해도 허근 나올 거라는 얘기야. 각각 둘 다 허근을 4개의 허근을 다 갖는 그런 4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뜻인 것이. 오케이. 자, 보기 차시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문제 풀이는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야.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조금 처음 봤을 때 되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아, 얘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생각해내기가 사실 쉽지 않아. 처음에 조금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점점 보여지는데 지금 보니까 6x 4제곱 플러스 5x 3제곱 마이너스 38의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둘이 개수가 똑같고 이렇게 둘이 개수 똑같은 게 보이나? 아 얘는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이다 이런 뜻이야.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을 예전에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박스 위에 보면 상반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주는 요 방법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못 푼다. 알겠어? 니네 이거 기억 못하면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못 풀어. 알겠지? 자, 잘 봐. 여기서 그러면 4차하고 상수, 그 다음에 3차하고 1차의 개수가 지금 똑같은 거잖아. 그럼 그 대칭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몇 차야? 2차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x제곱으로 묶어내. x제곱으로 묶으면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같이. 자 그러면 얘가 x제곱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안을 좀 다시 써보니까 6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5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8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아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요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자. 그럼 여기는 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뭐가 돼? t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저는 곱셈공식 활용이 나왔던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써보니 x제곱 해놓고 t의 아니다 6t의 제곱 플러스 5t 여기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8인 거니까 마이너스 50은 0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얼마? 2, 3 여기 5 여기 10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하면 20 이렇게 하면 15 나오니까 이거 나오잖아 그치? 아니야? 맞아? 그럼 얘가 이제 봐봐 x제곱이라 쓴 상태에서 2t 마이너스 5 3t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나와. 자 t자리에 원래 있던 녀석을 갖다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얘가 x제곱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얘는 2x 플러스 x분의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x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나와.
에이 여기다는 요 x 제곱을 두 개잖아 x가.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를 각각 곱해주겠다는 얘기야. x 두 개를 찢어서. 그럼 각각 곱해주니까 이 식이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랑 3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 이렇게 써지겠네. 자, 2차 곱하기 2차가 됐고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 안 되면 그냥 오지.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인수분해가 돼. 보면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여기 3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2분의 1,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끈을 갖게 되는 그런 4차 방정식이더라. 이렇게 그린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요 191페이지 나와 있는 성방 아니다. 159페이지네. 성경책은 151번이고 159페이지 나와 있는 요 성방방정식. 선생님이 지금 풀어가는 이 방법대로 풀지 않으면 니네 못 풀어. 알겠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풀 때 이거 그대로 따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방정식을 살짝 그냥 해를 구하라가 아니라 이제 뭐 해를 준 다음에 다른 해를 구하라 혹은 개수를 구하라 기타 등등등 우리가 조금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인 거라 다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풀어봤을 법한 그런 문제 유형인데 그게 3차와 4차로 조금 확대돼서 나오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자, 3차 방정식 나왔는데 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근들의 합을 구하라 되어 있어. 그럼 나머지 근이 뭔지 모르니까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 싹 다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나오게 되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게 되면 최고 차의 개수분의 상수에 대해 3차이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a야. 아, 그럼 a 값만 구하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나머지 두 근의 곱, 즉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랬으니까 그게 3a겠고 a 값만 구하면 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됐지? 야 a 어떻게 구하면 되니? 문제에서 지금 1이 마이너스 1이 근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에 관한 1차 방정식 나올 거 아니냐? 그럼 a 값 구해줘. x에다 마이너스를 갖다 대입하시면 그럼 a 값 구하면 답도 당연히 구해진다 이런 뜻일 거고. 굳이 내가 손 안 써도 되지. 그지? 자, 오케이.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두 근이 뿔마 1이래.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 돼 있어. 자,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야. 사실은 여기서는 문제가 좀 출제 오류인 게 A하고 B를 안 그려도 답은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니? 나머지 두
두 근의 합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알파하고 베타 합을 구하라지. 근데 잘 봐봐. 이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이 얼마야? 2. 선생님이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 해놓고 마이너스 붙이셨단 말이야. 그래서 2가 나오고 그 녀석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2. 답이 나와. 그런데 우리 교재에 지금 고차 방정식의 근거 해석한 게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을 활용 못한다고 했을 때 1 대입. 그러면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 그랬더니 1 더하기 2 더하기 1 빼기 a 더하기 b는 0. 이거 연립하면 a하고 b가 구해지겠지. 그래서 a하고 b 구해서 1 마이너스 가지고 졸지법 써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실제로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가장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이 식이 참이 되게끔 해주는 그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대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거고, 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개수들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지. 됐니? 오케이? 자, 페이지 넘겨서 7번 문제 봅시다. 자, 3차원식 x세제곱 플러스 2p-1의 x 플러스 2p는 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p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보니까 x세제곱 플러스 2p-1의 x 플러스 2p가 0이래. 근데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질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3차원식은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가 된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는 쟤를 인수분해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선생님 이건 2차 방정식 혹은 2차 함수에서 얘기했었는데 x에 관한 방정식인데 개수의 x 이외에 다른 문자가 보여. 근데 쟤를 인수분해 해야만 해, 우린 지금. 그러면 가장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지금 2p가 있고 여기 2p가 있잖아. 그럼 x에다 뭘 대입하면 저 p가 사라지겠냐? x에다 뭘 대입? 딴 거 숫자, 상수, 개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p만 신경 써. x에다 뭐 대입하면 p가 사라져.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p가 사라진다는 거 보이지? 그럼 걔 가지고 제가 조립제법이 성립할 확률이 거의 95% 이상이야. 무조건 x 위에 또 다른 개수 자리에 x 위에 또 다른 문자가 있으면 그게 k든 그게 p든 그게 뭐든 간에 무언가 아무튼 다른 문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자를 없애기 위한 x값을 찾아. 그러면 걔 가지고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게 95% 이상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얘가 1, 2차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2p-1, 그 다음에 2p라고 돼 있고 x에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 또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p, 마이너스 2p, 0. 보이나? 됐어? 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저 3차 방정식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 이렇게 돼. 자, 근데 생각하자. 칠판. 얘가 뭘 갖고 싶대 문제에서? 그럼 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중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x 플러스 1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얘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0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가졌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또 가져서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는 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한 p 값을 구해서 걔네들의 합을 구하라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7번 문제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보통 이걸 딱 보면 이거는 생각을 해내. 그럼 p 값이 하나인데 왜 더하라고 하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P 값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나온다는 뜻인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이 녀석의 판별식이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P가 0되다. 따라서 P 값은 8분의 1이야 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자, 여기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실패한다. 일단 여기서 x 플러스 1 하나 가졌잖아. 근데 얘도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p가 0 되는 p 값을 찾아라 이 뜻이야. 그랬더니 1 더하기 1 더하기 2p라고 해서 p가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두 개의 p 값이 나와준다. 이렇게 푸는 뜻인 거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나? 오케이? 여기 필수제 8번은 여기 페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하시면 되세요. 오늘 숙제할 때 164페이지는 빼세요. 그럼 숙제할 때 개념 원리는 일단 대기. 어디까지 숙제할 때 일단 대기. 자, 필수제 9번으로. 지금 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모든 근의 합 얼마? 시후야? 모든 근의 합 얼마? 얼마? 근각에서 세운 게 어떻게 생겨서 그 3차 방정식 근각에서 세운 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야? 선생님이 모든 근의 합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어요. 차수에 상관없이. 이게 뭐였어? 다음 시간부터 네 자리 여기야. 알겠지? 지성아 모든 근의 합 얼마? 3.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얼마? 0 되고 1차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5더라 이렇게 된 상태. 그럼 저 녀석을 활용해서 지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첫 번째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이렇게 하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에서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빼주시면 돼. 곱셈 공식 변형이었었지. 자, 두 번째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플러스 3배의 알파 베타 감마.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내가 이거 좀 더 쉽게 정렬을 어떻게 하랬지? 이거 활용하고 있었지, 그지?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뭘로 바뀌어? 3 마이너스 감마. 얘는 3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얘는 3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3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고, 근데 얘는 전개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알파 베타 감마로 써있지. 그 최후 차이가 얼마나 차이? 즉 x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고 그 다음에 뭐야?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걔를 식으로 쓰게 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라고 써도 괜찮지. 맞지? 그런데 여기는 이식하고 여기는 이식을 딱 비교해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니? x자를 뭐 갖다 대입하면? 3과 대입하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값은 이식에다 3을 대입해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차피 0되네? 따서 답은 5야?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잘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아니 5x 아니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는 0. 그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 그럼 얘를 말로 표현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걔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여기서 얘가 보인다. 여기 있는 얘를 식을 다 쓰게 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하는 이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랑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래. 까지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녀석 보니까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야? x자리에서 3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아지네? 그럼 여기는 x에다가 똑같이 3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오겠네? 이렇게 풀겠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겠지. 필수예제 10번 안 해. 선생님이 아까 풀이할 때 했었어, 그지? 어떤 3차 방정식 준다면 그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세 근인 3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 노트에 그대로 써있을 거야. 그것도 하나 하시면 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지 마라. 이거 훨씬 더 복잡하다.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가지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세 근이야? 그럼 얘네 다 더하고 두 개씩 곱하고 세 개 다 곱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입력해서 그걸 하나하나 구한단 말이야. 훨씬 복잡해. 알겠어? 그냥 문제 나와 있는 저 방정식에다 갖다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그냥 곱셈 공식을 전개만 하면 답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알려주는 거야. 얘보다 훨씬 더 간단하니까. 네 생각해봐봐. 얘들아,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전개 뭐 나와 이거? 암산 돼? 사실 나는 암산 되거든. 문제 많이 풀면 얘도 암산이 되기는 해. 근데 니네 지금 암산이 현재 되는 상태야, 안 되는 상태야? 안 된 상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훨씬 더 복잡하다네. 근데 그 전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더하기 감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이것도 전개해야 돼. 얘는 암산되니? 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문제, 여기 나오는 10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항상 무조건 고민하지 마. 내가 알려준 방법 때 그대로 따라해.
그게 너희들이 훨씬 더 계산을 간단하게 하고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 나오는 저 풀이 따라하지 마라. 다 터져. 계산 실수 엄청 나오게 되고. 자, 11번 문제 가볼게요. 3차원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1 플러스 i다. 실수 a, b에 대해서 a와 b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0이고 한 근이 1 플러스 i래. 또 문제에서 a와 b는 실수라고 되어 있어.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일단 뭐냐? 1 마이너스 i. 근데 얘는 근이 몇 개야? 자, 그래서 난 여기다 알파라고 쓸 거야. 그럼 잘 봐. 얘들을 다 더하면 i랑 마이너스 i 사라지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2가 나오고 그게 마이너스 a랑 똑같아.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를 다 곱하면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2가 나와. 거기다가 알파까지 곱한 거니까 2 알파가 되고 걔가 마이너스 b.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요 마이너스 4를 이용할 건데 그때는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해서 더해라 이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더하기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i 더하기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단 말이지. 오케이? 얘가 처음이라 이거 하나하나 쓰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 곱하면 얼마야? 아까 얼마였어 이거? 2라고 했고 그럼 잘 봐라. 얘하고 얘 보니까 공통수가 보이지. 뭐? 알파로. 그 알파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에서 얘가 2 알파라는 값으로 나뉘어서 i가 사라져. 그리고 그 값이 마이너스 4더라 이렇게 나와. 그럼 알파 값 구해지나? 얘 이거 가지고 알파 바로 구해지잖아.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바로 구해지잖아. 그럼 갖다 대입하면 A하고 B 바로 구해진다니. 그러니까 1 플러스 i를 대입하고 1 마이너스 i를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근거계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녀석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린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뭘? 근거계수의 관계를 당연히 외우고 하셔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근데 여러분들 곱셈공도 지금 못 외우잖아. 시우야 그래 안 그래? 고기 끄덕이는 거 봐라. 수찬아 너 곱셈공식 다 외워? 네. 어? 확실해?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3차 방정식의 근거 3차 4차 방정식의 근거 계산 관계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밑에 나오는 확인 체크 문제들을 좀 풀어보세요. 아시겠지? 그런 다음에 모르는 건 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진도 조금 더 나가야 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진도 조금 더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확인 체크 문제를 푸세요. 자 이어서 봅시다. 우리 개념원리 교재 170페이지. 자 거기 나와 있는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허근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구나. 자 사실은 x세제곱은 1 혹은 x세제곱은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3차 방정식의 허근에 대해서 좀 특이한 성질들을 가져서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번씩 선생님 설명을 하고 사실 여기 나오는 얘네들은 외우셔야 돼.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써라라고 했으면 사실 그때그때 찾아도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가 떡하니 나왔을 때 아 이 녀석은 얘랑 관련된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기 위해서는 외워놔야만 눈치를 챌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 푸는데 속도가 빨라져. 오케이? 그런 거라서 자 지금 보게 되면 x세제곱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따로따로
써도 되는데 첫 번째 일단 x 세제곱은 1이라는 녀석을 좀 보도록 하자. 그럼 얘는 일단 넘겨버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 쓸 수 있고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을 데려다가 근을 구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근이 보이고 여기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을 쓰게 되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는 이런 녀석이 나와. 그랬을 때 우리 책에 보면 거기에 오메가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화근을 각각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오메가고 어떤 게 오메가 바인지는 크게 의미 없어. 어차피 켤레버리는 복수수 부분에 즉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은 켤레근 관계인 거고 그래서 켤레 복수수더라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야. 여기까지가 이 오메가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 재료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가 성질 몇 가지를 좀 외워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칠파. 이 오메가라고 하는 이 녀석은 여기 나오는 요 방정식의 해가 오메가와 오메가 바인 거지. 그렇지? 여기 나오는 얘는 지금 1이라는 글을 갖는 거니까 오메가는 여기 있는 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 2차 방정식의 근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을 하게 되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 된다더라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근이라는 녀석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대입이기 때문에 여기다 아까 대입을 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인데 잠깐만 여기서 문제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때로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을 마이너스 오메가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메가 플러스 1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 바꾸기도 하고 그럼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이 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바꿔줄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얘는 오메가 따로 쓰진 않을게요. 저쪽에다가. 자, 근데 또 생각해보면 잠깐만 이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이 1차적으로는 요 2차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나오는 요 3차 방정식의 해가 되기도 하지.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대입해도 성립해야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그게 1이 되기도 하고 오메가 바를 세제곱해도 그게 1이라 할 수 있다더라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는 책에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나오는 오메가 바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 쓸 수 있지만 이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오메가 바하고 똑같아. 그럼 여기서 한 줄만 딱 쓰게 되면 오메가 바의 제곱은 그냥 오메가랑 똑같다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잘 봐. 이렇게 이만큼이 한 장의 사진이야. 문제에서 예를 줄 수도 있고 예를 줄 수도 있고 예를 줄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뭔가 하나가 딱 나오면 이 전체를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암기야. 이게 왜냐면 만약에 이게 딱 나왔어. 그랬을 때 얘가 이 녀석이랑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외워놓지 않으면 몰라. 찾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왔어. 그럼 얘 오메가구나. 근데 얘는 세제곱하면 1 되는 오메가야 라는 걸 통해서 얘를 기억해내고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을 다 기억해서 그걸 맞게끔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걸 안 외우잖아? 못 찾아. 절대로 못 찾아. 자신하지 마. 선생님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동안 고등학생들 가르쳐봤을 때 이거 안 외우면 절대로 문제 못 찾아.
오케이. 자, 비교할게. 두 번째. 그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되는 요 3차 방정식을 비교해볼게. 자, 이거 마찬가지 일단 넘겨보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게 돼.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이 보이고요. 얘 인수분해 안 돼서 근의 공식 쓰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야. 좀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뿔만 루트 3i고 얘는 2분의 1뿔만 루트 3i. 그렇게 실수 부분의 부호가 나와. 그런데 책에서는 여기 있는 얘도 오메가라고 지금 표현해놓고 쭉 설명을 해놨거든. 근데 얘를 오메가라고 하면 이 오메가랑 얘랑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은 얘를 알파라는 녀석과 알파바라는 녀석으로 데려다가 쓸 거예요. 어차피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내 맘인 거니까. 그러면 순서 똑같이 해서 이제 찾아가 보면 마찬가지 여기 있는 얘도 요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알파바를 하게 되면 걔가 1 나오고요. 알파 곱하기 알파 켤레를 해도 걔는 1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을 갖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게 되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알파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런데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오메가 제곱하면 오메가 바가 나왔잖아. 그럼 얘도 알파 제곱하면 그게 알파 바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얘는 알파 바가 나오긴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 마이너스 알파 바가 돼. 그럼 마찬가지로 그 녀석을 그대로 또 똑같이 따라하게 되면 알파바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알파바 플러스 1은 0.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얻게 되는 식이 알파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저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알파바의 세제곱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된다더라. 얘도 마찬가지 한 장의 사진이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공부해놓고 여기 있는 얘네들을 외워놓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이거 어차피 기말고사 범위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복소수에서 막 되게 거듭제곱 많이 했던 거 있지. 복소수의 거듭제곱. 막 2000제곱 해라, 아니면 제곱, 세제곱, 네제곱, 5제곱에서 더해라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 그런 문제들 할 때 얘네들이 꽤 자주 나와. 그럼 얘는 세제곱하면 1 되는 녀석,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녀석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내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모르면 노가다로 계산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네들을 통째로 외우셔야 돼. 저거 안 외우시면 저거에 관한 문제를 못 푸세요. 알겠어? 오케이? 분명히 일단 못 찾아 문제는. 사실은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딱 요거야. 자, 그럼 필수제 12번 하나만 살짝 보도록 하면, x 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한 화분을 오메가라고 했어. 그랬을 때 1번 오메가의 40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20제곱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2번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7제곱 오메가의 9제곱 오메가의 7제곱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오메가 10제곱 플러스 1분의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플러스 2 오메가의 파 얘를 하나 이렇게 되네. 됐지? 자, 한번 가볼게. 1번부터. 일단 오메가라는 녀석의 정체가 뭐냐면 오메가를 뭐 하면 세제곱하면 그 얼마더라? 1이더라. 이걸 하나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잘 나와. 여기 나오는 오메가 40제곱이라는 녀석은 오메가 세제곱을 전체 13번 하게 되면 39제곱이 됐고 거기다가 오메가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돼.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1이라고. 1의 13제곱이 얼마야? 그래서 얘는 오메가를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오메가의 20제곱을 볼게.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전체 6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네. 그럼 얘는 뭐가 돼? 얘가 1인 거니까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됐나요? 따라서 주어진 이 식은 다시 쓰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됐어. 얘가 얼마냐?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건데 잘 봐봐. 여기 나오는 얘를 다시 쓰면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됐고 얘가 능용되면 얘는 절대 0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0이어야 되겠구나. 이 녀석의 답은 0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솔직히 말이다. 얘 외우고 있잖아. 이거 문제 딱 보자마자 그냥 0이구나 다.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야. 머릿속에서 다 끝나겠어. 그럼 두 번째 거는 볼게. 잘 봐봐.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여기를 다시 쓰면 얘가 얼마나 똑같아? 1이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오메가 제곱.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니까 오메가 5제곱이면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되고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9제곱은 1, 오메가 11제곱은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 그런 다음에 가만히 들다 보니까 오메가 제곱이 2번 나오고 오메가가 또 2번 나오고 1이 한 번, 2번, 3번이 나와. 그럼 얘는 2로 묶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해놓고 뒤에다 플러스 1이라 써도 괜찮지. 맞지? 야 근데 좀 전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얼마라고? 0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얼마야? 저 왼쪽에는 이 녀석 외운 자와 외우지 않은 자처럼 외운 사람들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니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저거 왠지 기억날 것 같아. 같아야 절대로 안 나. 선생님이 얘기했다. 다 외웠다. 완벽하게 외웠다고 외웠지 않았다의 차이. 뭐라고? 새벽 4시에 흔들어 깨워서 질문 던졌을 때 니네가 잠결에 대답할 수 있으면 외운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못 외운 거야. 알겠어? 그런 거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거 가볼게. 오메가 10제곱 플러스 1분의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빠래. 그럼 또 보자. 일단 오메가 10제곱 뭘로 바꿀 수 있어?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잖아. 그럼 또 뭐가 돼? 오메가 플러스 1. 맞지? 자, 그 다음 여기는 3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었으니까 오메가 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근데 여기도 그냥 오메가 여기도 그냥 오메가인 거니까 여기 오메가 바가 별로 보기 싫어.
그래서 근거 계수관계 이용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나? 그랬더니 똑같이 생겼네. 오메가 제곱도 오메가 바도 갖다 집어넣으면 잘 봐라.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마이너스 5배의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넣어. 답 마이너스 5야?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지. 자, 뭐 하라고? 이거? 뭐 하라고? 외우시라고. 나 외워야 된다. 안 외우면 문제 못 풀어. 안 외우면 니네 여기 나와 있는 확인 체크 문제도 못 풀어.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건 당연히 못 풀겠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오늘 숙제 개념원리 172페이지까지 연습 문제가 혹시 중간에 있을 때 스텝 2는 빼세요. 스텝 2하고 뒤에 심화는 빼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RPM 자, 여러가지 방정식에서 넘겨봐. 자, 84페이지서부터 시작해서 페이지를 넘기면 유형 10번 88페이지까지. 그리고 책을 몇 장 더 넘기면 유형 17번이 나와. 92페이지. 92페이지가 또 숙제야. 92페이지만 추가되는 거네. 아까 무슨 건지 됐지? 오케이? 자, 숙제가 그렇게 적지 않아 이거. 그리고 문제 풀 때 한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숙제 시간이 꽤 걸릴 거야.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고차원도식 인수분해 하나하나 하려면 생각보다 꽤 시간 오래 걸려. 니네 아직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거고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아시겠지? 자, 푸세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다음 시간에 쌤 무조건 갖고 와야 돼. 알겠어? 자, 문제 푸세요.